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부패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은 상단에 있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고 오세요. 자, 오늘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볼 거예요.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패를 저지를 수 있나요?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16% 정도가 10억을 벌기 위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에이, 어떻게 부패를 저지르면서까지 10억 원을 법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 그러면 형량을 조금 낮춰볼까요? 자, 1년에 10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약 5년 전 고등학생의 50%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일도 감수하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구성원들로 가득 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외국인 교사가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와우. 평소에 너무 갖고 싶으셨던 고급 양주. 교장 선생님은 감사의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 교사 채용에 힘을 써봅니다. 음주운전자 한 잔만씩.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네요. 면허 취소가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딱한 사정. 경찰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한 잔만씩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못 본 채 눈 감아줍니다. 자, 각각의 공직자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도 범법행위이면 물론이거니와 이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또 공직자의 허술한 음주 단속은 어떤가요? 음주 단속을 하지 않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우리가 봐왔던 숱한 음주운전 사고의 결과는 결국 음주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자가 3,899명이며 10년간의 음주 살인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부패.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보다 청렴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청렴은 맑을 청, 청렴할 렴, 결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렴자로 이루어져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 부패는 무언가 썩고 있는 상태라고 했던 반면에 청렴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어떤 행동의 깨끗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욕심이 없겠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부패도 멀리하겠죠. 바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청렴이라고 합니다. 클렌징 폼의 광고 문구처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청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저마다 청렴한 의식을 가져야 하고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이런 청렴한 자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겠죠. 자, 뇌물수수, 부정선거, 부정청탁 등은 우리 모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각종 비리나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적극 신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익신고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위나 비리를 발견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이를 제보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공익제보, 즉 내부 고발을 자폭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공익제보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왜 자폭행위라고 하는 걸까요? 그도 그럴 것이 모 자동차 그룹에 내부 고발을 했다가 회사에서 해임된 분도 계시고 모 항공그룹의 회항사건 당시에 내부 고발을 했던 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은 K스포츠재단의 내부 고발자 역시 모두 내부 고발을 했다는 어떤 공익성의 행동이 동시에 자신의 생계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 발각이 되면 소속사회에서 배제됨은 물론 직장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내부 고발자들의 비애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자,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강해서 영국의 경우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신고자의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를 따른 것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대리인을 통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또 부정청구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시민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고 중재나 법원 판결에 따른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고발 소송자에게 포상금으로 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용기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회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넓은 대지에 수백 대의 고급차들을 불도저가 짓밟고 지나갑니다. 자, 이런 행동 누가 한 걸까요? 이렇게 비싼 차들을 다 한 번에 깔아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의 지시였는데요. 공직자들이 밀수해온 외제차를 불도저로 부시면서 부패 척결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부패를 없앨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에 배웠던 니부어 기억하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강력한 사회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러한 제도의 뒷받침을 하는 예로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실시하고 있죠. 자, 공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식사 대접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처럼 선물, 수수, 허용 금액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았다고 해요. 이런 제도뿐 아니라 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직자를 포함해서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패와 청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부패 행위에 대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청렴한 행위를 실천도 할 수 있겠죠. 앞서 들었던 제도의 개선, 정책의 개선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부패인식 지수가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고 해요. 이렇듯 사회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댄 에리얼리 교수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개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그 부정행위를 얼마나 용인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분위기는 부패 근절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지정하고 있고 국제 투명성 기구를 통해서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교류나 어떤 한 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이 시대의 슬픈 유행어, 바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입니다. 매 청문회마다 등장하는 말이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들의 모습을 담지 않기 위해서 이 수업을 통틀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꼭 해야 하는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살아요 우리 부패 행위 하지 않고 청렴하게 삽시다.